안녕하세요. 박효준의 술술영어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요 최근에는 라이팅을 계속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오늘도 새로운 주제로 글을 배울 건데요. 지난 시간에 혹시 뭘 배웠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세이의 종류가 있었어요. 설명문이 아니었고 주장문이었습니다. 논설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는 저희가 설명문을 이제 배우지 않고 주장문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지난주의 주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운동. 운동은 왜 필요하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써봤고요. 오늘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어떻게 보면 글을 쓸 건데 오늘의 주제는 당연히 운동이 아니고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일단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서 좋아하십니까? 일단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아, 싫다는 분도 계시고 좋다는 분도 계시고 역시 의견이 이렇게 나뉘는 모습, 네,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일단은 독서라는 거를 싫어하시더라도 또는 독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독서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 싫다를 떠나서 독서라는 게 일단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독서가 좋다 싫다 갖다가 글을 쓸 건 아니고 독서가 중요한 건 분명 사실인데 왜 중요한지,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독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제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독서는 왜 필요한가? 거기 관련돼서 서론, 본론, 결론은 오늘 총 5문장으로 에세이를 써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서론이란 결론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처럼 햄버거에 있어서 윗빵과 아랫빵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이랑 기본적으로 결론 같은 경우에는 빵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윗빵, 아랫빵 역할을 하면서, 잠시만요. 펜 설정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 자, 잠깐 오류가 났고요. 그래서 서론이랑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햄버거를 따지면 윗빵, 아랫빵 역할을 하면서 본론, 즉 고기를 이렇게 잡아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은 결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햄버거에 있어서 윗빵, 아랫빵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햄버거에서도 가운데 내용물이 중요하듯이 에세이에서도 이 본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본론은 특별히 3문장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서론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주제에 글을 쓸 건데 처음 쓰자마자 독서는 중요해요 라고 말을 하면 이 글을 읽고 싶었던 사람들도 겁이 나는 거죠. 너무 저돌적이니까. 그래서 초반에 어떤 말을 써주면 좋을까요? 초반에는 어떤 말을 좀 해주면서 읽는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저돌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겁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주제에 걸맞게 쓸 수 있는 거는 독서라는 게 맞죠? 책 읽는 게 맞는데 독서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상대가 알 수 있지만 또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독서의 정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범한 말 또는 사실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주장문을 쓸 때 처음에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쓰는 거. 그렇죠. GS 맞습니다. 약자로 GS라고 그러죠. 그래서 General Statement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자한테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내 생각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주제가 이미 독서는 왜 필요하냐 그랬기 때문에 독서가 필요하다. 즉 독서라는 게 필요하다, 필요성 또는 뭐 중요성과 같은 말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쓰는 걸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this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장을 이제 펴는 거죠. 독서는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주장이고, 그래서 주제에 걸맞게 이렇게 주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론을 쓸 건데 독서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계속 필요하다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에 설득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서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독서 안 하면 안 되나요? 독서를 왜 해야만 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은 없기 때문에 독서라는 게 과연 왜 필요할까요? 독서를 하면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독서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쵸? 책을 읽기 때문에 정보가 생길 수도 있고 지식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기 다 여러분이 그런 걸 다 여기다가 본론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독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맞죠? 독서에 또는 독서에 쓸 때의 장점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거 뭐 지식이 늘어나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장점을 쓸 때 장점을 여러 가지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가지를 쓰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을 여러 가지 쓸까요? 한 가지 쓸까요? 오케이. 장점이라는 게 일단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한 가지 거기에 걸리는 게 있는 거는 장점을 많이 쓴 반면 여러분이 장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목조목 정리를 안 해놓으시면은 독자 입장에서 읽다가 집중이 흐트러져요. 또는 여러분 말을 다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도 좋지만 한 가지를 제대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본론이라는 걸, 즉 본론 문단 하나당 장점을 하나만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 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점을 여러 가지 쓰고 싶으시면은 그때는 본론을 추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론 한 개당 장점 한 개씩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 그렇죠? 중점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써주시면서 가능하다면은 예시도 좀 들어주시면 좋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아 진짜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본론 한 개당 장점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결론은 가장 가벼운 문단이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미 말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정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미 적었던 거를 또 적는 거고 오히려 결론에다가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을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 읽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새로운 생각이 나오면은 이게 뭐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히려 겹치는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다가는 독서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돼요. 이래서 독서가 중요해요, 필요해요 이렇게 던져주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브레인스토밍 어느 정도 마쳤고요. 이제 우리가 문장 투 문장 바로 이제 문장을 문장으로 바꾸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부러 패턴을 좀 새롭게 갖고 왔는데요. 서론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의 패턴은 연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장문 쓸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따옴표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렇게 따옴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서론에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인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용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생 안에서 자주 듣는 명언 또는 속담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하필 주제랑 뭔가 잘 맞는다. 그럼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져오실 때 그냥 가져오시면 안 되고 이게 따옴표를 쳐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그렇죠. 인용. 그래서 인용이라는 거를 서론에다가 적었을 때 장점이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쓸 리는 없거든요. 그죠? 심심해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쓰는 걸까요? 이걸 쓰게 되면 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써요? 아, 글쓴이가 그래도 뭔가 좀 배운 사람이구만. 또는 글쓴이가 주제에 대해서 뭘 좀 아는구나. 이런 믿음도 줄 수 있고 또는 글쓴이가 이 속담이나 명언을 알았을 때 아 라고 하면서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오히려 조심하실 건 뭐냐면은 속담이나 명언을 썼는데 주제랑 안 맞는 거야.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 오히려는 실망을 하죠. 이게 이상하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잘 쓸 수 있다면 쓰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자, 일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까지만 써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말문이 막힐 때 한번 써보면 좋다. 뭐였죠? 대어예요. 맞아.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대어를 써볼게요. 자, 대어를 썼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비동사를 쓸 거예요. 그래서 is나 are 같은 걸 쓸 건데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 뒤에 쓸 명사를 고려해서 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쓸 명사가 뭐냐면 유명한 말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어차피 하나기 때문에 어차피 단수 명사를 쓸 거기 때문에 is를 쓰는 거예요. There is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어로 유명한 말이 뭘까요? 유명한 말. 야,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찾으면서 보시는 거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There is a 유명한 famous.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라고 할 때 이 말 있죠? 이걸 우리가 영어로 말했을 때 saying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나시면 안 되고 이제 드디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식의 속담이나 명언은 여러분이 창작하지 마시고 쓰고 싶으실 때는 하다못해 포털 사이트라던가 또는 사전 등을 이용해가지고 검색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맞아요. 그겁니다. Knowledge is 그 다음에 힘이다. power.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적었고요. 자, 비록 여기다가 다라고 끝냈지만 오늘 새로운 거 배울 겁니다. 뭘 배울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쫙 한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만 적고 끝났을 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을 안 썼을 때 독자는 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정확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쓰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다소 중의적인 말을 해두면 독자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서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놓은 말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패턴이 뭐냐면은 콤마를 찍어주시고 콤마 그 다음에 여기다가 which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동사 중에 means 그 다음에 that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건 여기서 마침표 찍었다가는 상대가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럴 때는 콤마를 찍고 which means that 이라고 쓰시면은 여러분님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오해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쓰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는 우리에게 지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가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또는 유명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it 그 다음에 일깨워 주다가 혹시 영어 단어로 뭔지 아세요? 일깨워 준다. 내가 몰랐던 걸 이렇게 탁 알게 해주는 거죠. 일깨워 준다라는 단어가 그렇죠. 가장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고 꼭 알아야 되는 단어는 remind예요. 맞아요. 그래서 it remind라고 하시면 안 되고 it이니까 remind 그 다음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it reminds u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remind 다음에 명사를 썼을 때는 우리가 전치사를 쓸 수 있는데 그때 쓰는 전치사가 기본적으로는 about이에요. 그 다음에 뭘 알게 해주냐면 지식의 중요성이니까 뭐뭐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of라고 쓴다고 했을 때 중요성과 지식을 이렇게 크로스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성은 important가 아니고 importance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쓰자 명사가 되죠. importance of knowledge. 지금 knowledge란 단어는 이미 썼기 때문에 사실 피하면 좋긴 한데 지식이란 단어를 대체할 단어가 사실 마땅히 없기 때문에 knowledge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중요성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주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더를 써서 이렇게 강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이 완성됐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인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서론에다가 적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랬죠? 인용을 서론에 적어서 장점이 뭐예요? 독자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글쓴이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해주는 거고 공감대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용을 써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문장 바로 본론을 보겠습니다.